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추석은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다시 월요일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날 9월 30일에 나훈아 공연이 있었죠. 대한민국 어게인. 순간적으로는 70%의 시청률을 자랑했고, 그리고 29%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상파가 주요 지상파만 해도 10개 안팎, 그리고 이를테면 그 종편, 그리고 이 유튜브 하나하나도 전부 다 영상 아닙니까? 그렇게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 29%, 이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황, 노래하는 황제, 가왕을 넘어 노래의 황제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왜 들었습니까? 그 노래를, 나훈아의 노래를 자기 인생, 시간 인생 아닙니까? 인생, 정력, 모든 것을 투자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었지요. 그런데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단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걸 들을까 말을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서, 인생의 일부이자 전부인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방송을 들을 만할까 하는 것을 30초, 1분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죠. 이 친구 이야기는 들어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내 인생의 일부를 투자해서 들을 가치가 없다. 당신과 저는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방송까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본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아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봤을 겁니다. 그만큼 그 노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황으로서, 노래를 파는 장수로서는 최고였고, 그리고 노래계의 황제이다 보니까 그가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북한에 가지 않은 이유, 또는 이건희 회장이 사적으로 이렇게 가족 행사에 초빙했는데 거기에 가지 않은 이유,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가 가수 생활하면서 이 현실 세계나 정치에 대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쭉 또 모아진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때 남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조만간에 나훈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같은 학부모를 대했는데, 제가 시골 학교에서 공립, 그리고 도시에서 사립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부모지만 교사로 있을 때는 교육자로 보고, 저를 갑으로 보고, 공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을 시킨다든가, 또 학부모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제가 학원장으로 가니까 같은 학부모인데 바뀌더라고요. 저를 장사로 보고, 을로 보고, 사로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공은 옳은 것, 공적인 영역, 먼저 해야 할 것, 그러나 사는 나중에 해야 할 것, 옳지 못한 것, 사적인 것,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교육과 공교육에 있으면서 같은 학부모지만 이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한 달 수강료를 받지만, 저는 한 달 수업을 하더라도, 하루 수업을 하더라도 10년을 보면서 수업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했는데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내가 돈 주면 당신은 움직여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훈아 수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도 학원장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제가 15년이나 사교육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어떤 이 교습을 개인적으로, 즉 개인 과외를 부탁하는 전화가 가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나 학원장 중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절할 때 억을 준다고 해도, 그때가 25년 전 이상이니까 제가 86년에 차렸으니까요. 네, 96년이죠. 그런데 그 말에 뭐랄까, 제가 그때 이제 기고만장 하기도 했고 그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아마 기겁을 하더라고요. 교육 서비스, 그래요. 학원 하는 사람도 이 돈을 주고 이 강사한테, 학원장한테 들을만 할 때 그렇게 듣습니다. 장사로서 이를테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교육 공교육보다 강한 이유 중에 저는 이 책임의 원리, 생존의 논리가 바로 책임. 저는 이제 국어만 가지고 했는데, 국어, 그 다음에 논술, 그거 아니면 이제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과목 잘못하면 끝이다. 나를 보고 이렇게 여기 찾아온 여러분들도 제 말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대로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얼마나 옮겨갈 때가 많습니까? 그 대형 가수 가황, 나훈아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시간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은 다음에는 학원 그 광고지에다가 썼습니다. 아예. 스콧 맥밀리라는 사람이 있죠. Sun Micro Systems CEO를 지낸 사람인데, 동의하면 전념하라, 동의하지 않아도 전념하라, 싫으면 떠나라. 자, 학원 광고지 안내지 앞에 빨간 글씨로 인쇄체로 큰字가 있었습니다. 정말 배짱 영업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다. 오히려 학원생 내가 선택한다. 늘 마음에 안 들어? 가. 그리고 다 떠난다. 그럼 나도 문 닫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장사 그렇게 해가지고 됐느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상은 중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산둥만도 올라오고, 이쪽 중원 항하강 안팎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상나라가 있었고, 이 밑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한 나라, 이 상나라 사람들은, 이게 BC 벌써 17세기 안팎입니다. BC 17세기에서 11세기까지니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300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300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서 붙인 이름이, 이 망한 나라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중개하고 뭐 팔고 하면서 살았다 해가지고, 그 3000년도 넘은 이 멸망에서 그렇잖아도 서글픈 그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상인이에요. 상나라 사람이에요. BC 17세기.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남쪽에 있었는데 통일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주문왕 뭐 유명하잖아요. 무왕 유명하고, 무왕을 이은 이 성왕. 근데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삼촌이 무왕의 동생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주공단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주공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제후를 봉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자기 조카를 잘 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단종, 그 조카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수양대군이 여기서는 이 그 주공단처럼 끝까지 자기 조카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왕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산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0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망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때 이제 이 주나라에서는 이 종법제라든가 신분제라든가 봉건제라든가 이런 걸 수립합니다. 한마디로 상하질서를 수립을 해요. 그때의 밑바닥 계층에서 망한 나라 사람들이 천시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래서 상나라 사람,
상인이 붙은 겁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상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농공상에서 살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아마 유일하게 이게 상자가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중국에 뭐 그 춘추 전국 시대라든가 그때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멸하고 흥하고 했습니까? 명망. 이 슬픈 역사의 주인공들이 상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랄까 이후에 상인은 이렇게 천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신분제의 맨 밑에 있는 상인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기업인들도 상인들 아닙니까? 이 공장 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인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파는 것.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 파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를테면 LG전자도 다 대리점을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만드는 이 제조업을 줄고 흔드는 수가 있거든요. 대형 마트를 그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파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런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파는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파는 사람, TV를 통해서 파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장사들이 이제 어때요? 이 노래를 파는 나훈아처럼 국가를 팔아야 됩니다. 한국을 잘 팔아야 하거든요.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노점상도 가수도 저 같은 유튜버도 전부 다 장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해당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야 이거 들을 만하다 해야 듣는 거잖아요. 자, 같은 학부모도 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듯이 같은 지도도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동여 지도를 김정호가 만들어내자 관리들은 야 이거 적에게 이로운 거 아니냐, 적들이 이 지도 보고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한양 점령하면 어떨 것이냐 이렇게 봤어요. 상인들은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보로구나. 이것 들고 우리가 방방곡곡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이런 거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지도 우리에게 하나의 눈을 줬고 우리에게 발을 주었고 우리에게 시장을 주었다. 이 지도 보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이제 길 잃을 이유가 없겠다. 자, 그 몽골족이 이야기한 바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자, 상인들은 이렇게 길 중심으로 본 거예요. 관리들은 그 길을 소극적으로 쳐들어오는 방비하는 입장에서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나 상인들은 길 내는 정보, 찾아가는 정보, 파는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 지도를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그 시각이 지금 봐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도 관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광화문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냥 그 경찰차로 막아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해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정보를 알리고 그 규모를 알리고 힘을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거기서 말하는 이제 위정자는 우리가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정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거짓 위자, 거짓 정치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훈아가 위정자 그랬으니까 대개는 이제 위정자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만 쓰는데 거짓 위자를 해가지고 거짓 정치가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동음이어를 무슨 말로 썼는지를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되죠. 또 그런 중이어로 썼는지도 모르죠. 중이법. 나훈아가 뭐 가사도 쓰고 노랫말도 쓰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작곡이 뭐 800여 곡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창작가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가황에 등극하고, 황제로 등극하면 노래이긴 하지만, 노래 분야이긴 하지만 대중가요의 황제로서 그렇게 힘있는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15년 만에 한 번 이 공연하는 데서 응축된 노래를 하고 응축된 말을 하니까 노래방에서 그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마 노래방에서 그 가장 많이 애창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료도 아마 월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지도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노래가 노래방에서 장사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의식을 지닌 이 공무원들이 지금도 많다면은 뭐 이른바 복지부동으로서 뭐 하지를 않죠. 자, 장병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지금 그 크래프톤 게임 회사 카이스트 나온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장병규. 이 사람이 그 위원회에서 산업혁명 그 위원회 뭐 참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장차관들의 일을 이렇게 봤답니다. 장차관 하면 우리나라 차관급까지 하면은 그 100여 명 안팎인데 그 100여 명 안팎 중에 기업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2명밖에 없더래요. 이렇게 2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관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극적이고 완전 제일주의자인데 기업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관리들만 그럽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인들이 매우 기업가들이 힘들고 있죠. 저도 이 학원을 15년 한 사람으로서 뭐 구멍가게인 셈이죠. 그리고 이 유튜버도 대유튜브에다 비하면 구멍가게인 셈이죠. 그렇긴 해도 걱정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을 모르는데 탁상에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 펴면서 규제를 너무나 심하게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 전체라는 이 뭐랄까요 시장, 그리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달아놓고 손 하나는 비틀고 목은 다른 데다 달아매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 뭐랄까요 자유롭게 뛰는 그 다른 나라 사람과 국제시장에서 겨룰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사실은 기업가의 시대인데 부가가치 생산도보다는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관리들한테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참 뭐 여당가도 덮는 사람 없고 야당가도 덮는 사람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박영만 씨던가요? 기업 협회 그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들이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살았는데 아마 시장에서 한 1년만 생활을 해봐도 그들의 의식이, 운동권의 의식이, 시민단체 출신들의 의식이, 이 공무원의 의식이,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진폭 있게 시장을 보고 진폭 있게 세상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가왕, 나훈아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거짓 정치가 혹은 정치하는 사람 필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작은 정부에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학원에 하면서 그런 그 쓸데없는 규제에 대한 인식 많이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교육 시장이 더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규제하니까 위험수당까지 받아가지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장 하면서도 강사하면서도 과외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것도 저런 거 다 규제하고 있으면 학원료까지 그 사람들이 위험수당 받지 않겠어요. 지금 이를테면 사교육시장만 봐도 제가 잘 아는 사교육시장만 봐도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놓아두면 공무원 숫자도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완전 시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때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다, 학원료다, 뭐 그 대상이다, 분야다 말도 못합니다. 하면 저는 하여간 노무현 시절 뭐 그 이후 이렇게 쭉 한 셈이던가요? 김대중, 노무현 그 이후에 이렇게 한 셈인데 아무튼 그때도 교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 10년 그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들은 그럼 누구고? 진짜 장사의 원리란 건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서름 받는 사람들이 상인했습니다. 대개 서북지방 사람들, 서북지방 하면은 대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북한을 뭐 서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평안도라든가 이런 쪽 서북지방 대개 그 해방될 때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월남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이념에 의심을 받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추미애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옛날 노무현 탄핵 그때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변했다는 걸 이렇게 그 보여주려고 좀 과잉 충성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서북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저쪽 그 제주도 4.3 사태 같은 데서도 서북 청년회던가요. 그리고 기독교도 또 그렇게 관여한 측면이 있고. 참 인간의 이 작용이라는 게 밀고 당기는 것이고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서북 출신들이 조선시대 때에도 관리로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전 지금 여기 전주고 전주이시가 517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주 이 전라도도 뭐 그렇게 우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전주가 이제 어느 정도 우대를 받은 측면은 있지만 정예엽 사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그 뭐랄까요 후녀십조든가요 고려부터 나와가지고 이 금강이남 혹은 뭐 차량이남 해가지고 이게 반역에 금강이 이렇게 그 활처럼 흘러가는데 그 활 시위에 먹여가지고 이 겨냥하면은 한양을 겨냥한다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 풍수에 의해서 참 그래요. 서북 출신들이 그렇게 관료에 나가기 힘들었고 과거에 급제한다 하더라도 관료에 임명하지 않았고 임명된다 하더라도 승진하는데 애로가 많았다고는 하죠. 그렇게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장사로 많이 나갔는데 그 유명한 송상, 개성상인이 그 서북 출신에서도 아주 유명한 개성은 뭐 지금 가깝죠 여기 그렇지만 고려의 수도였는데 조선으로 이제 옮기면서 원래 왕씨들 고려 그 왕족 왕씨들도 그래서 그때 이제 바꿨다고 하잖아요. 왕씨도 뭐 옥씨라든가 뭐라든가 출씨라든가 약간 말이 돼요. 왜냐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개성이 조선시대에 들면서 탄압을 받으면서 이 송상이라고 해서 경상보다도 더 셌다 그래요. 이 서울 상인들보다도. 그만큼 규모는 작은데도 그리고 이제 그쪽이 의주라든가 신의주 해가지고 저쪽 그 무역하기가 좋잖아요. 중국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그럼 강조한 건 뭐냐? 신용이에요, 신용. 진짜 그 장사들은 신용 없으면 끝납니다.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지만 장사들은 3년 정성 쌓아도 신용 없으면 거짓말하면 딱 끝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본이나 이 미국하고 또 다르죠. 유럽하고도. 그러니까 유럽, 일본, 뭐 미국 입만 열면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담자고 하면서 거기선 거짓말하면 정말 못 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추미애 같은 사람 뭐 거짓말을 공공적인 장소에서만 해도 한 27번 이상 했다나요?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 정의의 법무를 맡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가 그냥 무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의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면 죽여버리죠. 일본 같은 데서는. 근데 무의 나라에서는 이 입으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랬잖아요. 양반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무의 나라에서는 진위를 놓고 위 같으면 거짓말인데 진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이 어찌 보면 이번 정권 들어서 참 더 요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편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평등에 의해서 갈라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교육 같은 것도 평등에 의해서 가르면,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에 상산고가 있는데, 상산고 하나를 없애서 전부 다 흩어버리자. 평준화하자 하면은, 왜냐면 상산고 들어갈 만한 실력과 재력이 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외부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전북이 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인구 이동이 적은 데에서 그들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학원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전주에 있는 25개 학교를 상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하나를 없애는 걸 또 옛날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옛날 그 명문고들, 공립들 뭐 있습니다. 사립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그게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산고 하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평준화를 원하는 사람이, 그게 공정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교육감은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 평준화. 근데 이런 그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량은, 교육 총량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 실력은 떨어지죠.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옛날보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중학교에서 공부해서 이런 기회를,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한 번 거기서 이렇게 그 경쟁을 치러본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학교에 간다든가, 또는 뭐 여기 같으면 상산고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게 몇 번의 굴곡을 거치면서 경쟁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시장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경쟁은 안 하고 자체 학교 내에서만, 그 교실 내에서만 이질적인 집단이 있으면 사실은 교사도 수업하기가 힘들고 학생들도 수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남의 새끼 잘 되는 것보다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거기다가 학교도 그런다니까요. 공립이나 사립, 옛날의 영광을 찾으려고. 상산이 이를테면 명문고가 돼가지고 가는 거 못 사는 거예요. 이 홍성대 이 이사장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수학의 정석 써가지고 그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학교인데 그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치 구도가 그렇게 짜여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는 참 힘들죠. 뭐 몇십 년 이 역사 있는 그곳, 참 이 정권에 따라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 유경 산업도 그렇게 이 시장 논리보다 그래요. 정치 논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공정 따지면서 정의 따지면서 뭐가 정인지 참 어렵습니다. 예, 신용과 정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뭘 또 중시하느냐. 이제 경상들이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생해야 됩니다. 제 방송 들으면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구독자 늘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제 말을 듣고 하나라도 쓸모있는 얘기를 들었다. 아, 그 친구 얘기 들을만하다.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인들을 정치인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신용을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그리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 상품에, 이 방송에. 그리고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같이 살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장사했다, 추미애처럼 장사했다, 그대로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리들은 망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망해도 개인은 살잖아요. 그러면 길게 보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장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사의 상태는 세 가지죠. 흥, 망, 존. 자, 자영업 위대합니다. 저도 학원가에 15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장사 위대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위대합니다. 저는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공무원 연금처럼 자기 노후까지 장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존경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멍가게 하나라도 30년, 40년 키운 사람,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해가지고 제밥벌이 하는 사람, 노후까지 준비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나훈아뿐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그 사람을 황제로 보고 그 사람을 왕으로 봅니다.
대통령보다, 장관보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 왜? 망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식당 차려보세요. 한번.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차려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 지금 뭐 경비까지 따지면 1000명도 넘는다고 한번 차려보세요. 식당.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만 존속시켜보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사에 대한 생각 확 바뀔 겁니다. 10중 8구가 망합니다. 1년 내에.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되게. 학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리면 한두 개 살아남을까 말까. 그럼 이게 이제 존속하는 것도 좀 있긴 하죠. 학원은 이제. 그 다음 흥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야든 장사를 해서 흥하는 쪽이라면 그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럼 왜 상인들을 그렇게 우습게 봤느냐? 산업공상.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해야 남는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첨가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노동력을 첨가도 안 시켰는데, 자기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어떤 무형의 자산을 추가도 안 했는데 왜 이걸 10원에 떼다가 20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를테면 산꼭대기에서 파는 커피는 산 밑에서 파는 게 1000원이었다면 3000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야죠. 바가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개인적 거래에 의해서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 사 먹으면 되죠.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좀 비싸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가지. 저는 공정거래에 대해서 뭐 그걸 깨닫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격을 매겼는데 내가 그걸 주겠다고 하면 개인적 계약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모든 것에 개입해가지고 그 해수욕장 커피값 하나, 그 다음에 뭐 임대료, 그 다음에 그 임대 상태가 달라졌을 때 그렇게 신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인들의 말에는, 행동에는 거짓이 들어있다. 사기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임을 남길 수가 있겠느냐. 이를테면 3대 거짓말, 노인이 죽고 싶다. 처녀가 혼자 살고 싶다. 결혼 안 하고 싶다. 총각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장사가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파는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저도 추석 때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끝물이라 복숭아가 드물더라고요. 근데 선물용으로 해서 큼직한 복숭아가 있는데 한 10개도 안 들였는데 막 5만원 한 팍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한 팍씩 5만원에 사는 건 그렇더라고요. 뭐 살 수야 있지만. 그래서 이거 낱개로 좀 팔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이게 복숭아 자상하잖아요. 조금 된 건데 팔 수 없는 거 해가지고 이게 10개 들여서 6개인가를 하나에 1000원 넘게 아무튼 한 10,000원 안팎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물러가지고 상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파는 거였어요. 이거 뭐 그대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대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장사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게.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그래서 장사들은 위대합니다. 저는 장사의 원리는 이렇게 신용, 정성, 상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구멍가게라도 해가지고 장사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예, 이렇게 투명한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걸 담았던 이런 용기인데 이렇게 투명한 데다가 연필을 꽂아놓으면 그 밑에 뭐랄까요. 네, 보여서도 좋고 이렇게 골라서 뽑아낼 때도 좋고 밑에 이 펜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볼펜인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유성 이렇게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다른 것을 응용해서 얼마든지 필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들은 투명해야 되지. 속이면 얼마나 갈 수 있지만 단기간에 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럿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
가황 그 나훈아 노래를 팔듯이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되는 무엇을 팔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